자, 모음에 대한 정의는 우리가 배우지 않았어도 이미 자음 때문에 알고 있어요. 성악가가 목을 풀려고 할 때 절대 자음으로 풀지 않는다. 왜냐? 장애를 받게 되니까 목이 안 풀린다라고 했었죠. 그러면 모음은 당연히 장애를 받지 않고 나는 소리가 되겠죠. 자, 모음의 종류가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단모음이라는 놈이 있고 이중모음이라는 놈이 있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무것도 설명 안 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이렇게 넣을까요? 이 중에서 이중모음은 어느 게 이중모음 같아요? 요? 아마도 지금 재시생이시거나 조금 공부를 하셨던 분들은 답을 찾기가 쉬우실 텐데 아니신 분들은, 초시생분들은 아니 다 지금 뭐 이중모음 같이 생겼는데 얘도 어랑 이랑 합쳐놓고 두 개 들어간 것 같고 얘도 오랑 이랑 합쳐서 두 개 들어간 것 같고 얘도 우랑 이랑 합쳐서 두 개 들어간 것 같은데 이중모음이 세 개나 되는 것 같은데 왜 이중모음을 찾으라고 하는 거지? 자, 이중모음은요 요 아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요 아이 하나밖에 없어요. 단모음과 이중모음, 그러면 아니 모음이 이중으로 들어가서 이중모음 아닌가요? 아니에요. 기준은 딱 하나. 발음을 했을 때 혀나 입술이 변하면 이중모음이고요. 발음을 하는 내내 변하지 않으면 단모음이요. 보세요. 요 아이 발음했을 때 어랑 이가 합쳐진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발음해보세요. 안 변하죠? 안 변합니다. 그럼 단모음이에요, 이중모음이에요? 단모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얘를 최대한 천천히 한번 발음을 해보십시다. 이요 입술 모아지는 거 보이시죠? 이요. 그러면 얘는 중간에 입술이 바뀌네요. 단모음이에요, 이중모음이에요? 이중모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 둘이 해보십시다. 에이, 얘네들은 발음할 때 당연히 바뀌죠. 왜 바뀌잖아요. 위 바뀌고요. 이렇게 풀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우리 현대인들이 이 두 아이의 발음을 모두 다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원래는 왜가 아니고요. 얘도 정확하게 단모음이자 단모음스럽게 발음돼요. 즉 안 바뀌어요. 왜가 아니라 이게 발음이 굉장히 좀 찐따 같아요. 예요. 이거 저도 가끔 모니터링 해보거든요. 되게 땅을 치면서 후회하는데 저 발음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어쩔 수 없어요. 이거 발음할 때는 왜가 아니라 안 바뀌죠. 위가 아닙니다. 위가 아니라 이게 맞는 발음이에요. 근데 발음 자체가 너무나도 어렵다 보니까 현대인들이 왜, 위 이렇게 발음하는 거지 안 바뀌는 애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다시 보세요. 안 바뀌죠? 무슨 모음이요? 단모음. 이요 바뀌죠? 무슨 모음이요? 이중모음. 발음해 봅시다. 안 바뀌죠? 뭡니까? 단모음. 안 바뀌죠? 뭡니까? 그렇죠. 단모음. 그러면 모음의 종류에는 단모음하고 이중모음하고 딱 두 종류 있는데 구분하는 기준은 발음했을 때 입술이나 혀가 바뀌면 이중, 안 바뀌면 단모음이구나. 기준 명확하게 잡히셨죠? 그러면 단모음에 들어가는 게 뭐고 이중모음에 들어가는 게 뭔지를 또 외워야 되겠죠? 근데 우리 딱 얘만 외우십시다. 단모음 10개 딸랑 외우고 나면 나머지는 다 이중모음이잖아요. 하나만 외우면 되죠. 그죠? 자, 단모음 보겠습니다. 단모음도 똑같이 기준을 통해서 보셔야 됩니다. 혀의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입술 모양, 혀의 높이에 따라서 나눠볼 수가 있는데 혀의 위치는요. 써있기는 이렇게 써있지만 여러분들 막상 문제 푸실 때 혀의 최고점의 위치가 앞인 곳은 이렇게도 물어봐요. 즉 같은 표현인데 문제에서는 자꾸 달리 설명할 때가 있으니까 이거 써놓으세요. 혀의 최고점의 위치라고 문제에서 언급하기도 해요. 같은 소리예요. 혀의 최고점의 위치. 혀의 최고점의 위치가 그럼 뭐냐? 혀가 있을 때 앞이나 뒤 중에서 어디가 제일 높냐라는 거예요. 어디가 제일 최고점이냐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입천장이 이렇게 있다고 치십시다. 근데 혀 끝만 위로 살짝 올라왔어요. 이렇게 올라왔다면 혀의 최고점이 앞에 있는 거죠.
자, 한자 좀 떠올려 보십시다. 한자 앞, 전, 혀, 설. 그래서 전설 모음이다 라고 해요. 전설 모음. 또 보십시다. 입천장을 요 정도라고 보십시다. 근데 이번에는요, 혀 끝이 아니라 뿌리 쪽을 최대한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높아져요. 요렇게. 이렇게 그리면 또 가운데인데요 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뒤쪽입니다, 뒤쪽. 그러면은 혀의 뒤쪽이 가장 높다는 거죠. 이번에도 한자 뒤, 후, 혀, 설. 그러면 전설 모음, 후설 모음 요렇게 나눠진다는 거죠. 자, 되셨죠? 그 다음에 입술 모양. 입술 모양은요, 딱 두 종류밖에 없어요. 했을 때 입술 평평하게 쫙 찢어지죠? 이런 애들은 평평한 입술이다 라고 해서 평순 모음이라고 해요. 평순. 근데 우 했을 때 입술 동그랗죠? 무슨 모음이요? 원순 모음. 원순 모음. 자, 똑같습니다. 평순, 원순, 평순, 원순. 요렇게. 그 다음에 혀의 높이. 혀의 높이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셨을 때도 입의 공간이 너무 좁은데 이 안에서 어떻게 높고 중간이고 낮고 이걸 따지겠어요. 자, 입안의 공간 자체를 변화를 시킬 겁니다. 어떻게 변화하느냐? 보세요. 아 했을 때 턱이 점점 내려가죠. 아. 그러면 아래턱에 올려져 있던 내 혀가 턱이 내려가면서 같이 내려가겠죠. 이 말인즉슨 입을 더 벌리면 벌릴수록 혀가 내려간단 말이겠죠. 그쵸? 자, 우선은요, 가장 높은 혀의 높이, 높을 고자 써서 고, 모, 음이에요. 그 다음에 가운데 있으면요, 무슨 모음? 그렇죠, 중모음. 자, 가장 아래쪽에 있다 뭐라고 합니까? 저모음.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살짝 업그레이드해서 조금 어려운 거 한번 여쭤볼까요? 원래는 고모음, 중모음, 저모음이라고 하는데 다른 이름으로요. 다른 이름으로 입을 가장 많이 벌려야 되는 모음이다 라고 해서 한자로 10개자 써서 개모음이라고 별명을 갖고 있는 놈이 있어요. 그 개모음은 고중저 중에 뭘까요? 그렇죠. 저모음이겠죠. 저모음이 가장 혀가 아래쪽에 있다고 하는 건 턱을 가장 많이 벌렸다는 소리가 되는 거잖아요. 입을 열었다는 소리죠. 그래서 개모음이라고도 해요. 개모음. 그러면요, 가장 많이 벌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닫혀있다라는 말에서 우리가 닫혀있다, 폐라고도 하잖아요. 폐 모음이라고 불릴 수 있는 거는 무슨 모음이겠습니까? 그렇죠. 고모음이겠죠. 고모음. 폐 모음. 자, 틀은 이미 다 갖췄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십시다. 모음은 장애를 받지 않고 나는 소리인데 크게 딱 두 종류 있다. 뭐랑 뭐 있다고요? 단모음, 이중모음. 중간에 입술이나 혀 모양이 바뀌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이중모음. 바뀌지 않는 거를 단모음. 단모음 총 몇 개밖에 없다고요? 10개. 이걸 표에서 구성을 했을 때 혀의 위치, 혀의 최고점의 위치가 앞에 있으면 전설, 혀의 최고점의 위치가 뒤에 있으면 후설, 입술이 평평하면 평순, 입술이 오처럼 동그라면 원순, 혀의 높이에 따라서 고모음, 중모음, 저모음으로 나눌 수 있다. 표 다 되셨죠? 그럼 이 안에 이제 10개 집어넣어야 되겠죠? 자, 이 10개. 10개도 외우는 방법이 있어요. 제가 만들어낸 방법인데, 네. 저도 이걸 하고 나면은 앞을 보기가 힘들더라고요. 자, 원래는 이게요, 자리부터 채워보시면은, 이, 에, 위, 왜. 그리고, 아, 우, 오. 이렇게 10개예요. 이, 위, 아, 우, 오. 선생님 이걸 뭐 굳이 이렇게 외우는 방법을 만들어냅니까? 10개밖에 안 되는데 이에 위에 의어가 우어 이렇게 외우면 되지. 그렇게 했을 때 패단이 뭐냐? 얘랑 구별이 안 된다는 거죠. 이, 했을 때 아이가 위에 건지 어이가 위에 건지 구별이 잘 안 가죠?
그래서 제가 외우는 방식을 만들어냈어요. 전설이랑 후설이가 있었어요. 옛날에. 자, 전설이가 엉아 우는 걸 본 거예요. 형아 우는 걸. 뭐라 그래요? 잉! 하고 놀란 거죠. 잉! 엉아. 자, 지금 탄식이 나오고 있어요. 헉 소리 지금 여기서 들렸어요. 잉! 엉아. 울어? 이거 아니죠. 최대한 귀엽게 물어봐야죠. 울어? 했더니 대답해줘야죠. 응, 엉아, 울어. 이렇게 됐죠? 앞에 애들한테만 짝대기 하나씩 채우세요. 잉, 엉아, 우로, 응, 엉아, 우로 해놓고 앞에 애들만 짝대기 채우고 나면은 이에 위에 의어와 우어 다 채워지죠. 네, 말로 그냥 이에 위에 의어와 우어 외우면 이거 구분 안 됩니다. 잉, 엉아, 우로, 응, 엉아, 우로. 엄청 유치하죠? 하지만 여러분들은 외울 거라는 걸 저는 알고 있어요. 왜냐? 제가 여자 화장실에 있을 때 밖에서 외우는 소리 들었거든요. 야, 뭐냐? 잉엉아우로, 엉엉아우로. 야, 근데 외워지긴 한다, 야.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외워져요. 잉엉아우로, 응엉아우로. 자, 이렇게 10개 나왔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요 2개. 별표. 별표.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두 아이. 지금 단모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게 10개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단모음의 특징은요, 발음했을 때 혀나 입모양이 바뀌지 않는다라고 했었죠. 나머지 발음하면 그게 다 티가 나요. 이, 그리고 으, 어, 아, 우, 오 안 바뀌죠. 근데 얘네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발음해야 되는데 위, 왜 이렇게들 대부분 발음한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아무리 문법적으로 맞지 않아도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발음을 하면 인정을 받아요. 단적인 예로 우리는 짜장면 하지 자장면이라고 아무도 안 하잖아요. 자장면이라고 하면 뭔가 이렇게 춘장 한 숟갈 더 눌러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요. 하도 사람들이 짜장면 하니까 짜장면도 인정받았어요. 똑같이 원래 김밥 아니에요. 김밥입니다. 김밥 천국 가서 김밥 먹는 거예요. 뭔가 단무지 좀 반개 좀 더 덜 넣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요. 좀 새는 느낌 있죠? 사람들이 하도 김밥 하니까 김밥도 인정받았어요. 똑같은 거요. 얘네 둘도 사람들이 하도 하지 않고 왜 하다 보니까 아유 그래. 단모음은 맞다. 근데 이중모음처럼 발음하는 것 허락해 줄게가 된 거예요. 써놓으십시오. 이중모음으로 발음하는 것 허용. 이중모음으로 발음하는 것 허용이에요. 단, 여러분들이 잊지 마셔야 되는 거는 이중모음으로 발음하는 걸 허락하는 거지 이중모음이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단모음입니다. 단모음이고 발음만 이중모음으로 발음하는 것 허용. 그리고 또 하나 옆에 여백에다 써놓으십시오. 그럼 얘네들은 으로 써놓고 으로 발음하는 게 원칙이고 위로 발음해도 된다는 거죠. 으로 발음하는 것도 원칙이지만 외에도 허락한다는 거죠. 특히나 요 아이 같은 경우에는요, 발음을 2개로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원래 자체로 가진 외의 발음도 되지만 우어이의 외도 돼요. 우어이의 외로도 발음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 문제가 뭐가 생기냐면요, 여러분들 지금 이 자모음 배우는 이 파트가 너무너무 기초적인 것 같지만 시험에 절대적으로 한 문제 이상이 나오는 표준발음법이 음운변동, 음운과 음운체계 음운변동의 80~90%가 겹쳐요. 즉 외의 발음이 외도 되고 외도 된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럼 시험 문제에서는 이런 거 물어본다라는 거예요. 요거 써놓고 아직 연음 안 배우셨으니까 조금 더 쉬운 예를 들으십시다. 우리 이번 주말에는 교회로 나가서 드라이브 하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렇게 써놓고 이거에 대한 올바른 발음을 물어봐요. 표준발음법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랬을 때 얘 발음은요, 얘가 된다고 했죠. 쓴 것처럼 그대로 교회 하고 발음하면 되지만 얘가 얘도 발음된다고 했었죠. 그럼 발음이 2개겠죠.
교외도 되고 교외도 된다는 거예요. 발음이 두 개가 된다라는 거죠. 자, 한번 더 해봅시다. 금괴가 있어요. 금괴. 그러면 금괴는요, 쓰는 것 그대로 발음할 수 있겠죠. 금괴. 근데 얘가 또 우어이도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발음 하나 더 늘어나죠. 금괴.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썼다가 잠깐 지웠던 참외는 왜 지웠냐면요, 참외. 이거 우리 발음할 때 제가 방금 발음한 것처럼 참외 이렇게 발음하지 않죠. 이어서 발음하잖아요. 그러면 요 놈이 올라가 버려요. 그러면 차외 발음하죠? 그러면 차외가 맞는 발음인데 우, 어, 이에 외도 된다는 소리잖아요. 그럼 뭐도 돼요? 차외. 그렇죠? 차외. 차외. 자, 여러분들 지금 배우고 있는 거는 단순하게 의문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중에 표준 발음법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돼요. 그때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요런 단어들 던져 놓고 이거의 올바른 발음으로 맞는 것끼리 골라내는 거 나옵니다. 그러면 기억해야 되는 거. 단모음은 10개다. 중간에 입술이나 혀 모양이 바뀌지 않는다. 단, 위랑 외는 단모음이지만 이중모음으로 발음하는 것 허용한다. 특히나 외 같은 경우에는 우어이의 외로도 발음이 되기 때문에 이런 단어들 같은 경우에는 맞는 발음, 올바른 발음이라고 인정되는 게 몇 개씩이라고요? 2개씩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셨죠? 자, 그럼 우리가 벌써 이 자모음에서 가장 핵심적인 건 끝냈는데, 선생님 우리 지금 이중모음 안 했는데요. 이중모음 딱 2분 안에 끝내드릴게요. 이중모음. 중간에 입술이나 혀 모양이 바뀌면 이중모음이라고 했었죠. 보세요. 자음 뺍시다. 이렇게 됐을 때 이거를 발음을 해보면은요, 최대한 천천히 발음해보세요. 야! 이거 말고 이야 이렇게 되죠. 이야로 발음돼요. 또 해볼게요. 발음해봅시다. 유가 아니라 천천히 발음하면 이유 이렇게 되죠. 이유예요. 이유. 하나만 더 해볼게요. 얘도요. 요가 아니라 척급하게 발음하지 말고 천천히 발음하면 이요 이렇게 되죠. 2 플러스 5예요. 그러면 우리가 얘네들의 존재를 몰랐던 이유가 얘네는 굉장히 척급하게 빠르게 발음되고 싹 사라져요. 얘네는요, 다른 모음에 붙어서 딱 반절치만 모음의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애들이 뭐라고 하느냐? 반모음이라고 해요. 반모음. 그러면 뒤에 있는 이 아이들은 뭔가요? 우리는 이거를 원래 여기서 등장한 단모음이라고 하는 거죠. 즉, 여러분의 핸드아웃에 이중모음 써 있잖아요. 지금 5페이지입니다. 이중모음에 발음할 때 입술이나 혀가 움직이는 모음이고요. 삐리리로 이루어지면 되어 있죠. 반모음과 단모음의 결합으로 이루어짐. 이렇게 쓰시면 돼요. 반모음과 단모음의 결합으로 이루어짐. 자, 이런 애들도 있겠네요. 와 같은 경우에는 와 하지만 초반에 뭐가 숨어 있는 거예요? 와 되는 거죠. 와. 워도요. 우어 이렇게 되는 거죠. 얘네가 뭐라는 겁니까? 반모음이라는 거예요. 얘네 반모음. 얘는요 단모음. 그럼 지금 이제 의문이 드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도 그렇고 오도 그렇고 우도 그렇고, 아니 여기 다 있는데 이 단모음 애들이랑 반모음 애들이랑 어떻게 구별해요? 개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반모음은 자기 혼자 못 쓰인다라고 했었죠. 혼자서 독립적으로 모음의 역할을 하고 있으면 걔는 절대 반모음이 아니에요. 즉 예를 들어서 오, 이 했을 때 이때에 이가 나왔네요.
얘가 반모음인 거는 고민을 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혼자 쓰였잖아요. 혼자 쓰이면 반모음입니까? 단모음입니까? 당연히 단모음이겠죠. 그쵸? 또 보세요. 예를 들어서 유리창이 와장창 깨졌다 라고 했을 때 여기에 와 같은 경우에는 오가 숨어 있는 거지 자기 혼자 단독적으로 나온 애가 아니죠. 그럼 이때 오는 당연히 반모음이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 위에 있네요. 여기는 오가 혼자 쓰였죠. 하나의 글자, 한 음절에서 오가 혼자 쓰였잖아요. 그럼 이때 오는 반모음입니까? 단모음입니까? 단모음이라는 거예요. 즉 본인 혼자서 단독적으로 모음의 역할을 할 수가 있으면 단모음, 이런 데에 숨어 들어가 있으면 그러면 반모음이다. 이중모음은 반모음과 단모음의 결합으로 이루어진다. 종류가 뭐뭐 있는지 외울 필요가 없다. 왜냐? 전체 모음 중에서 요 10개만 딱 빼고 나면 전부 다 이중모음이겠죠. 그쵸? 그리고 여기에다가 마무리 하나만 써놓고 이제 끝내십시다. 지금 이 이중모음에 반모음과 단모음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했는데 반모음의 종류가요. 이랑 오랑 우랑 요 세 가지밖에 없어요. 이, 오, 우. 이, 오, 우. 네. 우. 아유, 깔끔하게 딱 잡아주셨네. 맞아요. 이유, 이유, 이유. 합쳐서 유. 이렇게. 이랑 오랑 우의 종류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얘네들이 다른 모음과 결합해서 쓰인다면은 반모음으로 볼 수 있다.